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일단 교재 636페이지를 펴놓으시고 마음이 급하니까 이거 한번 올리는데, 원래는 하고 있는 민법 시리즈, 민법 총칙, 계약법, 채권법, 물권법, 이거를 빨리 읽어 올리고, 그리고 양형우 교수님 판례 민법 강의 안에 보면은 사례 문제집이 있습니다. 물론 이 책도 내가 책 내용을 화면으로 찍어 올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례 문제를 하나 읽어드리고, 물론 이제 관련되는 도해 이런 거는 손으로 그려서 앞에 신탁과 관련돼 있는 그런 도면처럼 그려서 설명은 하겠지만, 물론 또 저걸 다 하는 거는 힘듭니다. 저기 사례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거의 일어날 경우의 수,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를 거의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기 있는 사례 문제만 정확하게 숙지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민법 사례 문제는 다 해결할 정도다라고 보는데, 그러려고 했는데 신탁법은 내 교재에 있는 거는 저 앞에서 해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지금도 그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정민민법 시리즈가 다 촬영되고 나면 지금 이제 채권법 하고 있는데, 채권법도 조만간 끝이 나겠죠. 그럼 물권법 하고 나서 신탁법은 오영걸 교수님 이 책을 한번 다 읽어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 책도 교재 내용을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읽어드린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은 오늘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636페이지 펴놓으시고, 변제 충당의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지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때에 그 급부를 가지고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가를 정하는데, 이때 그 충당 순위를 정하는 것을 변제의 충당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변제뿐만 아니라 공탁 상계에서도 적용된다. 특히 상계 충당, 주관식에서 변제 충당 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변제 충당을 이해하고 상계도 이해하고 난 뒤에는 상계 충당이 주관식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변제 충당에 관한 민법 규정과 변제 충당 방법, 민법은 변제 충당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들 이 미규정이다. 따라서 합의로 정할 수 있다. 즉 합의 충당 내지 계약 충당이 없을 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충당하고, 지정 충당도 없으면은 조문대로 법정 충당한다라는 것. 먼저 합의 충당, 계약에 의한 변제 충당. 동그라미 1번, 변제 충당 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 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 수령권자인 채권자가 그 약정에 터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변제 충당을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원래의 약정한 대로의 충당 효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민법에 의하여 변제 충당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상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동그라미 2번 한번 읽어보시고, 3번 비용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 충당에 있어서 민법이 충당 순서가 법정하고 있고, 지정 변제 충당에 관한 것은 여기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나 또는 당사자 일방적인 지정에 의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일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경우에는 그대로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 비용이자 원본에 대해서도 합의 충당은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고, 미리 변제 충당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서 위 약정과 달리 특정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고 지정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채권자가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지정은 효력이 없어 채무자가 지정한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합의가 있으면 합의가 우선된다는 이야기이고, 동그라미 5번 자주 지문에 뜨는 것인데,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 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 부족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 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 합의가 적용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 방법인 법정 충당에 따른다는 거. 경매의 경우에는 법정 충당에 따른다. 그 합의가 없을 때 지정 변제 충당이 적용될 것인데, 지정권자 원칙적으로 변제자 1차적 지정권자이다. 변제자의 충당 지정은 변제 수령자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이고, 변제자의 지정에 대해서는 수령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을 때 2차적으로 변제 수령자가 지정할 수 있는데, 변제 수령자의 지정은 변제자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이고, 이에 대해서는 변제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한다면은 그 효력이 없다라는 것. 그때는 법정 충당에 따라야 한다는 것. 지정 충당에 대한 제한, 비용이자 원본의 순서대로 변제 충당하여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달리 합의 충당은 할 수 있는데 지정 충당은 효력이 없다. 또한 비용 상호간, 이자 상호간, 원본 상호간에는 법정 충당에 따르고, 답은 당사자의 특약이나 일방의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 충당에 대한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 충당이 된다라는 이야기이고, 앞에서 봤습니다. 변제액이 지정된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일 당사자 사이에 수개의 제공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특정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를 한 때는 그 특정 채무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인정된다. 이때 그 변제 액수가 지정한 특정 채무의 액수를 초과하더라도 초과 액수 상당의 채권이 부당이득 관계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한 상계의 자동 채권이 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공제 대상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 액수가 다른 채권의 변제에 당연 충당된다거나 공제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합의 충당도 없고 지정 충당도 없던 때에 법정 충당이 적용되는데, 물론 경매의 경우에는 법정 충당에 따르고 비용이자 원본의 경우에는 그 지정 충당은 적용 안 된다 했습니다. 민법 477조 법정 변제 충당의 순서는 채무자의 변제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거. 1순위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읽어보십시오. 2순위 채무자의 변제 이익이 많은 채무. 내용을 읽어보면서 어느 것이 변제 이익이 많나 아니냐, 뭐 변제 이익이 동일한가, 그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 또는 먼저 도래할 채무, 뭐 이행기가 동시에 도래하고 변제 이익이 같은 경우 뭐 비례하여 변제에 충당한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변제에 의한 대위, 뭐 변제자 대위 또는 뭐 그 대위 변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대위 변제의 의의, 제3자 또는 공동 채무자, 뭐 불가분 채무자, 연대 채무자, 보증인 중의 1인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변제한 자가 그 구상권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는 거. 대의변제로 인한 채권의 법률상 이전. 대의변제에 의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대의변제자에게 이전된다라는 거. 따라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의변제할 경우에 대의변제자는 변제한 가액 범위 내에서 종대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대의변제자에게 일부 대의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 이전 부기등기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 제3자의 구상권 취득 근거. 변제에 의한 대위 또는 대위변제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 실현을 확보할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 이름이므로 구상권이 없으면 변제자 대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근데 구상권이 발생할 근거는 여러 곳에서 있다는 거. 변제로 인한 구상권 취득의 근거.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변제를 한 때는 그 위임 사무처리 비용 상환 청구권, 그게 그 구상권의 근거가 될 것이고, 부탁 없이 변제한 때는 사무 관리 비용 상환 청구권. 그다음에 공동 채무자. 오타가 괄호 방향이 오타가 있네. 공동채무자, 불가분 채무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그거는 다수 당사자의 채권 채무 관계에 가면 또 확인합니다. 중호 1인이 변제한 때는 각각의 그 근거 규정, 물상 보증인이 변제한 때는 보증 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구상권 취득한다. 채무자 소유의 저당 목적물의 제3 취득자. 채무자 소유 저당 목적물의 제3 취득자가 그 저당권부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제3 취득자가 자신의 출제로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켰으므로 이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이므로 채무자에게 구상권 취득한다라는 거. 물론 저당 채무를 인수한 제3 취득자, 저당 채무를 인수했으면 이 사람이 스스로 부담할 채무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구상할 것이 없다. 이론상 법리상 당연한 거고, 물상 보증인 소유의 저당 목적물의 제3 취득자. 타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소유자, 즉 물상 보증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저당권이 실행되게 되면 저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물상 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물상 보증 목적물인 저당 부동산의 제3 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물상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보증 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이 있다. 그러나 물상 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그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이행을 인수한 경우, 채무 인수가 아니고 이행을 인수한 경우, 그 이행 인수는 매매 당사자 사이의 내부적 계약에 불과하여 이로써 물상 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도 이때는 제3취득자가 아닌 원래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는 거. 대의변제로 취득한 권리와 구상권의 관계, 이게 독립된 별개의 청구권이다라는 거, 이걸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소멸시효도 별개로 진행됩니다. 채무를 변제할 이익 있는 자가 채무를 대의 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과 동시에 민법 481조에 의해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래서 청구권 경합이 있다. 위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 손해금, 유무 등에 있어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대위 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상금에 관한 지연, 손해금 약정이 있더라도 이 약정은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이고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별개의 권리다라는 걸 숙지하라는 것입니다. 대위 변제 요건, 변제 기타 출제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었을 것.
변제, 공탁, 기타 자기의 출제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 변제자 대위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자의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혹은 제3자가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음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채권 만족이 실현되어야 한다. 근데 제3자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공동채무자의 상계 등이 허용되는 경우에 그때 채권자가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상계 쪽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고, 채권의 일부에 대해 변제 등을 한 경우에 그 일부의 범위에 대위 변제가 성립한다는 것. 연대 채무자, 연대 보증인이 채권을 양수하거나 상속하여 혼동이 생긴 경우로 인하여 채권 만족이 실현된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것.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것. 변제에 의한 대위 또는 대위 변제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이 없으면 대위 변제에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그 구상권 가지는 경우가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뿐만 아니라 제3자가 채무자의 부탁을 받아서 한 경우, 또 부탁 없이 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위임이나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권에 따라서 구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 변제할 정당한 이익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의 변제자 대위를 법정 대위다라고 하는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법 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다수 당사자의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런 사람들, 단순히 사실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에 이행인수인은 채무자와의 이행인수 약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비행 책임을 지게 되어 특별한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행인수인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은 있다라고 본다는 것. 판례가. 답은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매수인에게서 등기 이전 전에 매수인에게로 등기 이전 전에 타인에게 담보 목적의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으로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이므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한 후 매도인을 대위하여 담보 목적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공동저당 부동산에 대한 물상 보증인은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담보권자는 여기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 사람은 대위의 법리에 의해서 자기 이익이 보호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일단 그 저당권에 관해서도 판례가 있고 가등기와 관련해서도 판례가 있습니다. 일단 보호받는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정도를 가지고 마인드 정리하시고, 임의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 채권자의 승낙은 채권자의 권리가 법률상 이전되는 것에 대하여 허락한다는 의사표시이다. 임의대위에 의한 권리 이전도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이전에 해당하고 그 요건으로서 채권자의 승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승낙이나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임의대위에 있어 변제자가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위의 통지나 승낙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 일단 이 경우 제3자라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 자체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 당연한 이야기고, 그 정도 하십니다. 대위변제의
효과. 전부 대위의 경우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변제자 대위는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위에 의한 원채권과 담보권 행사 범위는 구상권 범위로 한정된다. 당연한 얘기죠. 자기가 받을 그 범위 내인 거지 뭐. 변제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으로는 원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의 이행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권, 채권자 지속권, 이자 채권, 위약금 채권 등이 있고, 변제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는 담보권으로는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와 같은 물적 담보권과 인적 담보, 보증 채권 이런 것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답은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그 구상권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 저당권이나 보증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물적 인적 담보뿐만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도 포함된다는 것. 다음에 라번은 앞에서 본 것이고, 일부 대위의 경우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 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대위자보다는 채권자가 우선 변제받아야 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기 위한 게 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은 일부 대위자들끼리는 안분 요거 순수하고 관계없다는 겁니다. 안분 비례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답은 관점 정리를 잘 해 놓으십시오. 대위 변제와 계약 당사자의 지위 이전 여부. 변제에 의한 대위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 법률행위 당사자라야 누리는 취소권, 해제, 해지권은 그 변제자 대위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 표현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대위자와 채권자 사이의 효과. 전부 대위의 경우 채권 전부의 대위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정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담보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부기등께 협력해야 하고, 일부 대위의 경우에 채권 일부에 대한 대위 변제가 있는 때는 채권자는 채권 정서에 기재하고 담보물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는다는 거. 채권자의 담보 보존 의무.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 내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는 거. 여기서 이 담보라 하면 주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인적 담보 또는 물적 담보를 말하며, 담보 상실 또는 감소의 전형적 예로는 채권자가 인적 담보인 보증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물적 담보인 담보물권을 포기하거나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담보물을 훼손하거나 반환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납은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에 민법 규정에 의하여 법정 대위가 제위자가 면책되는지 여부 및 면책의 범위는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한 시점을 표준 시점으로 하여 판단한다는 거. 다음은 한번 읽어보시고, 제3자 일부 변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3자가 일부 대위 변제를 한 후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당연히 계약이 해지됐으니까 안 받을 돈을 받았으니까 반환해줘야 되고, 이미 받은 거 이자 붙여서 반환해야 된다는 것. 다음에 법정 대위자 상호 간의 관계. 보증인과 전세물, 저당물의 제3취득자와의 관계.
보증인이 변제한 경우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대위의 부기 등기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미리를 하면 보증인의 변제 후 제3취득자가 소유권 취득하기 전까지를 말한다는 거. 그 정도 하시구나. 제3취득자가 변제한 경우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는 거 이미 있는 줄 알고 들어온 거고. 답은 물상보증인이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 소유 저당물의 제3취득자와의 관계에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처리한다는 것. 답은 후순위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아니다. 당연한 이야기고 간단하게 봅니다. 이거는 답은 보증인은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변제자 대위 가능하다. 보증인이 변제를 했을 때 그 제3취득자의 취득 전에 등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밥은 물상보증인 소유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변제한 경우에 구상권 있다라는 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보다는 우선 보호되죠. 물상보증인 소유 저당물의 비담보 채무가 제3취득자에게 이행인수된 경우 앞에서 봤습니다. 원래의 물상보증인이 구상권 취득한다는 거. 제3취득자 상호간에 제3취득자 중의 1위는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는 것. 물상보증인 상호간에 각 재산 가액에 비례하고 그 정도 보증인과 물상보증인과의 관계 인원수에 비례하여 일단 채권자를 대위하고 자기 재산을 타인의 채무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 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라는 것.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도 1인으로 모아 산정한다는 것.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 보증인의 부담 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는 것.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일 때에는 제1호의 보증인과 전세물, 저당물의 제3취득자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물상보증인 내부끼리는 재산가액에 비례하고 연대채무자 상호간, 보증인 상호간의 관계, 연대채무자 상호간, 보증인 상호간 또는 연대채무자, 불가분 채무자, 보증인의 관계에서는 각각 특별규정에 의해서 구상권 범위가 정해진다.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에 관련된 쪽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정도 하시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